네, 지난 목요일부터 제12대 수원특례시 의회 면면과 활동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영우 의회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총국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원특례시의회 운영위원장 강영우입니다. 네,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 어느 상임위보다 바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12대 의원님들의 배려로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회기, 즉 의회 활동 기간을 운영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과 시의회가 하는 다양한 업무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를 도맡아 시의회가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하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입니다. 네, 그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 개정 조례 등 조례안을 통해서 여러 의미 있는 변화들을 시도해 오셨습니다. 재선이니까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번 회기 각오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1대 수원특례시 의회 때 처음으로 의원에 당선되고 시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가고 좀 더 수원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의정활동 중에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130건의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에도 활발히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끈 조례를 손꼽으라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성장기 학생으로 정해놨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교육 환경이 변화되어 나이 제한 없이 학업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수원 지역 내에도 정규교육을 기회를 놓치고 평생 교육기관 등의 늦깎이로 학업을 이어가는 성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학생인데 조례에 정한 성장기 학생이 아니라서 학교 급식을 지원받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학생 신분은 연령과 상관없는 것이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문구를 성장기 학생에서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변경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의미 있는 조례라고 응원해 주셨고 이런 것들에 쌓여 더 땀 흘려 시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재선인 만큼 지난 4년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시민들의 더 나은 일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 수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11대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원시 의회가 아닌 이제 수원특례시 의회인데 이에 걸맞은 위상 강화, 권한 확보를 위해서 시의회도 좀 몸집을 키우고 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올해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 올해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할 정책지원관은 시의원 4명당 1명의 비율로 확충되고 내년부터는 시의원 2명당 1명의 비율로 인원이 확대됩니다. 이들의 역할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에게 전문성 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 사무국과 정책지원관, 시민들에게 전문 강사 교육 등을 진행, 많은 변화에 대응할 의정활동 및 지원, 행정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초의회의 위상 정립과 권한 강화를 위해 또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정 의장님께서 경기도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의회 위상 강화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다른 의회와 협력하고 37명의 의원들과도 협력해 실질적인 의회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네, 선거 때 한 약속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역 현안들, 먼저 조원 일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약속하셨죠? 네, 조원 일동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공간이 협소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조원 일동은 주택가를 비롯해 수원 KT야구장, 조원시장 등이 있지만 마땅한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야구 경기가 있는 때에는 경기장에 주차를 못한 차량들이 주택가로 넘어와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민분들도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공영주차장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오셨기에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나서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에 예산을 마련해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고 복합문화센터와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초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지역 내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우선 내년에 보상비를 확보해 사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원 일동과 관련해서 현재는 모두 족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을 좀 둘러보셨다고요?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체육시설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조원 일동 주공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개방형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맨땅에 배수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는 등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동호회 위주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민들에게도 개방이 되었지만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공간으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는 동호회 분들의 동의를 얻어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족구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족구장에 매트와 족구대, 풋살 골대를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도 재정비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인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도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곧 시설 개선 공사가 착공되어 내년 초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과 생활체육인들 모두가 만족하는 체육공간이자 서로가 상생하는 체육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이제 지역구가 조원 일동, 영화동 그리고 연무동입니다. 영화동 관련해서 대표 공약이 이제 영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기 착공인데 사업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또 이곳이 이제 어린이공원 공사다 보니까 안전 문제는 잘 챙기고 계신지 전해주시죠. 네, 해당 지역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거주민들의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 어린이공원을 활용해 지하주차장을 건립해 주차난으로 인한 지역 주민 간 주차 갈등을 해소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해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어 있는 사업인데 올해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국비 20억 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승원 의원님께서 힘을 많이 보태주셨습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 및 실지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중에 110면의 지하주차장과 상부의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착공해 2024년 말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사라지게 되지만 더 멋진 놀이 공간과 주차장을 보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무동 이야기입니다. 지역 내 전선들 이 지중화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연무동 구도심 일원에는 낙후된 도로시설, 골목 등을 정비하고 주거환경 등을 개선해 쇠퇴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좁은 보도에
전선, 통신선이 난립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전선 지중화 사업도 해야 된다는 지역 주민협의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구 의원들과 협력해 지중화 사업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지중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수원시와 한전 등이 50대 50 비율로 매칭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2, 24억, 한전 및 통신사 24억 등 사업비 4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골목길까지 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할 수 있어 사업기간 내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중화 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 공사를 진행해 도시 미관에도 깨끗한 도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신선한 지역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 좀 색다릅니다. 주민들을 위한 목욕탕이 또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연무동은 노령 인구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밀집된 돈도심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사는 공간이 협소해서 집에 샤워 시설이 없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네 목욕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 선거 공약으로 목욕탕 건립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20년도부터 추진 중인 연무동 도시재생사업 내 연무마을 어울림터를 건립해 그 안에 공동 목욕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면 어울림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말이면 작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직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랐었다 그나마 조금 떨어졌어도 부담이 큰데 이 세대들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소외계층 때문이겠죠? 네, 수원시는 99.9% 이상의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인 연무동에는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몇 가구 있습니다. 지난 2018 선거 때 그 민원을 받고 처음에 도시가스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가 현황도로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주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토지주의 허락을 받아내기가 힘들어 해결 방안이 없었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원도심이다 보니 다들 연세도 많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인데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떼다 보니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이거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이 들어온 연무동 현황도로인 사유지를 도로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결정과 보상비 확보 및 보상협의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 11월 초에 도로 개설 결정이 났고 도시가스 공급망과 상하수도까지 병행해서 공사를 내년 1월 말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내년 초면 기름 보일러 대신 도시가스 보일러 난방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끝으로 수원 특내 시민들, OBS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구에서 원도심으로 인한 노후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가면서 생활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특내시의회 출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대변할 역할에 충실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영우 수원 특내시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또 다른 지역의 현안들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